우리 고전 소설에서 장자못 이야기, 용소와 며느리 바위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요, 여러분들 전체 줄거리 그리고 수강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인물관계도를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인물관계도 우리 여기 3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가장 가운데다가 일단 도승 먼저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도승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수를 부릴 수 있는 승려인데요. 자, 이 사람은 우리 도수를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할 거냐면요. 장제첨지라고 하는 인물. 장제첨지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이 장제첨지의 며느리가 등장할 거예요. 며느리. 자, 그러면 장제첨지는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모 표시를 할 거고 그리고 며느리는 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 어떤 인물이냐면 일단 며느리는 선한 인물이에요. 며느리는 선한 인물이긴 하지만 나중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 자, 그러면 장제첨지라고 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엄청 큰 부자인데 아주 욕심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제첨지는 세속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제첨지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못되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도승이 찾아가서 이 장제첨지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자, 시험에 빠뜨리는데 이 장제첨지는 역시 생각했던 대로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재앙을 내린다. 도승은 장제첨지에게 재앙을 내린다. 자, 그러면 이 며느리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선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이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며느리는 구원해 주려고 해요. 살려주려고 해요. 이 재앙으로부터. 그래서 구원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인물관계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용소와 며느리 바위 장자못 이야기를 정리해 볼 건데요. 해제 먼저 읽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요거는요, 갈래가 설화, 전설이거든요. 우리 설화, 전설, 이 갈래 정리는 주몽신화 파트에서 먼저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몽신화에서 갈래 정리한 거를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인색한 부자가 도승에게 쇠똥을 주었다가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설화를 채록한 것이다. 자, 그러면 채록했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채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화의 특성, 우리 주몽신화 파트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설화의 특성은 바로 한 민족 내에서 구전된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전된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그 구현한 내용을 그대로 채록한 것이므로 표준어가 아니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전설의 가장 큰 특징, 용소라는 증거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소라는 증거물을 동반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어느 부분을 좀 표시해 주냐면요, 여기요. 이 설화의 도승은 중이나 거지로 변이되기도 하고 며느리는 딸, 아내, 하녀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까 구전된 구비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구비문학이다 보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 그러다 보니 며느리를 딸로 기억하면 딸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의 전체적인 큰 틀은 같지만 그 안에 이런 세부 내용들은 조금 사람마다 말해주는, 구현해주는 사람마다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비문학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교훈은 권선징악이고요. 자,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도 담겨 있습니다. 고전소설 옹고집전의 근원소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옹고집전은 우리 수능특강 판소리계 소설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옹고집전 할 때도 다시 한번 이 장자못 이야기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장자못 이야기는 아까 구전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구현한 거를 채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런 사투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구어체도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뭐뭐한 되거든, 뭐뭐하지 라고 말하는 어투를 그대로 드러낼 거고요. 과장된 표현, 그리고 같은 말의 반복, 그리고 군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얘네를 딱 하나씩만 좀 찾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가서 본문 내용 볼게요. 자, 용소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용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 연못이 바로 이 전설의 장자못 이야기의 구체적 증거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표 칠게요. 자, 이 용소가 구체적인 증거물이고 우리 구체적 증거물 2개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설의 특징이다. 전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게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자, 그러면 장현읍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사실성, 그리고 신빙성, 이런 것들이 더 생겨나게 된다. 자, 장현읍에서도 그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뭐뭐한 데거든 이라고 해서 말하는 어투 우리 아까 구어체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자, 그러면 우리 요 인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도요. 군소리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길 옆에 용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 옛적 이야기야. 옛날에 그 지금 용소에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였어. 자, 그러면 우리 요 장제첨진은 세모, 악인이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장제첨지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장제라고 하는 거는 큰 부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첨지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많은 남자이다. 그래서 동네에 큰 부자이면서 나이 많은 남자인 그 사람을 장제첨지라고 부른 겁니다. 자,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라고 해서 방금 한 얘기를 다시 또 반복하네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특성도 보입니다. 구현한 거니까요. 자, 거기에서 그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산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장제첨지의 특성 첫 번째입니다. 부자다. 그치만 깍쟁이다. 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영감인데 사람들이 돼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 돼지라고 하는 표현은 장제첨지를 비유한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처럼 부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제첨지가 되게 나쁜 소문이 나 있는데 도승이, 자, 그러면 우리 도승은 초월적 존재라고 했죠. 그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소문을 듣고 우정이라는 거는 일부러라는 뜻이고 이거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시주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 장제첨지 영감이 너희 중놈들은 불농불사하고 이거 뜻 수특에 나와 있거든요.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쌀 안 준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않고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불경을 외는 거예요. 이 영감이 썽이 나가지고 자 부삽을 가지고 쇠똥을 퍼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쇠똥에다가 세모 표시를 할게요. 우리 집에 쌀 줄 거는 없으니까 바랑에다가 쇠똥을 넣어주면서 이거나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랑이라고 하는 거는 주머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타라고 하는 거는 넣다라는 뜻의 방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장제첨지가 저지른 악행이에요. 자,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낯색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럴 줄 안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마당 옆에 우물에서 며느리가 쌀을 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는 선인이었죠? 우리 동그라미 표시를 칠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 9번 볼게요. 씻던 쌀을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퍼서 바랑에다가 넣어주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며느리가 베푼 선행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이 며느리를 보고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이 10번 부분은 바로 선행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너네 집에 이제 큰 재앙이 내릴 거니까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두세 가지 가지고 얼른 가라. 어디로? 불타산으로. 자, 그러면 이 불타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될 거냐면 바로 초월적인 공간이 될 거고요. 초월적인 공간. 그리고 불교적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며느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적 공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도망을 치라고 이야기해주니까 이제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귀중한 거 챙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챙기는 게 바로 자기 아들을 업고. 자, 그 다음에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자, 그러면 이 명지 도토마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얘는 명주천이에요, 천. 그러면 이 천을 만들던 틀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명주천을 만들던 틀. 자, 그래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이 명지 도토마리도 챙기고, 그리고 자기가 아깝게 기르던 개까지 챙겨서 불타산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자, 근데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면서 뇌성병력을 하더니,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당신 가다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도승이 금기를 설정했었어요. 이게 바로 금기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여인이 뒤에서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깜짝 놀라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부분 바로 금기를 어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 자, 그 자리에서 화석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돌로 변하는 거를 화석 모티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군데군데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모티프인데요. 이 화석으로 변했다는 거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자, 그래서 화석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업고 머리에 뭔가를 이고 그리고 강아지를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바위가 남아있대요. 자, 그러면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이 바위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 증거물 두 번째입니다. 이 바위가 남아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봅시다. 그 벼락이 치면서 장제첨진의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개리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생겼대요. 자, 그러면 소라고 하는 거는 연못이에요, 연못. 자, 근데 몇백 길이 되는지라고 하면서 그 연못이 엄청 크다라고 과장하는 표현이에요, 과장. 그 소가 얼마만큼 넓냐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다. 우리 이거 지금 이야기 들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이 바로 놀이터 옆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놀이터와 비교를 하면서 그만큼이나 크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을 좀 볼게요. 그 물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자, 그 물을 가지고서 몇만 석이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은 수천 정도의 그 평야의 논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서 내는데.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동네에 있는 농과 밭에 이 물을 끌어다가 물을 준다를 의미할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이 연못이 변해버린 공간, 원래 장제첨진의 집이었잖아요. 장제첨진은 엄청 깍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공간을 지금 마을을 위해서 아주 공동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부의 공평한 재분배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승이 일부러 부를 공평하게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연못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중요한 내용들은 블로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